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의료 헬기로 이송됐던 게 특혜라는 권익위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판단이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살려준 목숨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과거를 세탁해주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있는 이재명 대통령.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부산을 방문했다가 피습당했습니다. 목 부위를 칼에 찔렸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당시 병원과 소방 관계자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권익위가 이 결론을 2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결정을 언급하며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으로부터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늘이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주셨으니 할 일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이 정권 입맛에 맞춰 대통령의 과거를 세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을 언급하며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공소 취소 강행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양반이 진짜 내가 정말 화났던 두 가지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사악하죠. 너무 사악합니다. 우리 왜 저널리즘 띵에서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네. 피습범이라고 하고 갑자기 왜 부산에서 서울 갔냐 그런 걸로 조선일보가 장난질했던 거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게 정승윤 부당 개입 확인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전 부위원장이었어요. 권익위 부위원장이었죠. 네. 그게 확인됐다는 이야기. 네. 이게 저희가 의심했던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거의 모든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은 덮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게 공격할 거리가 되는 사건은 키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그쵸. 헬기 이송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 강령 위반으로 밀어붙였죠. 네. 요거를 이 정승윤이라는 사람이 다 주도했더라고. 나는 이 액면만 놓고 보면 네. 저 액면을 딱 놓고 봤을 때 네. 그 윤석열보다 선배인 줄 알았어. 근데 윤석열 서울대 법대 후배랍니다. 후배라고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아니 완전히 완전 가까워가지고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대통령하고 좀 독립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가야 돼요. 그렇죠. 위원장하고 당연하지. 그러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라고 만든 감시하라고 건데 만든 건데. 쟤는 일단 서울대 법대 후배고 네. 그리고 캠프에도 들어갔고 네. 인수회에도 참여했어요. 네. 너무나도 밀접하잖아.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완전 권력의 개노릇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 양반이 지금 어디 나오려고 하는 줄 알아요? 어디요?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 나오려고 또 나와? 저번에 한번 저번에 나왔잖아. 나왔어요. 3파전 와. 저번에 나왔을 때 뭐 목사님들 해가지고 막 그게 소년부예요.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소년부예요. 아이들에게 종북적파의 그것을 안 하겠다 뭐 맞아, 이런 맞아.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예,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이 뭐라고 나왔냐면 나에 대한 마타도어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마타도어라는 거지? 이 모든 이 이야기들. 발표가 내가 어제 교육감 발표가? 나가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마타도어를 하는 거다. 권익위의 그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를 작살낸 게 지인데.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어제 수사 요청했으니까. 저는 아니. 진짜 수사를 받아야 저 사람은 출마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대한 금요일에도 언급을 이제 하셨던데 네. 저것도 헬기 그것도 문제지만 저 인간의 김건희 디올백 네, 맞아요. 그거 아무 이제 혐의 없음 종결 처리했죠. 종결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담당 부패방지국장이 안타깝게도 네.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거 다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거 결정 내기 직전에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을 비공개로 만나고 와서 전원 회의에서 저걸 결정을 하잖아요. 회의 2시간 전에 와 해가지고 방침을 전달을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윤석열 꼬북노릇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을 만나고 몇 시간 안 있다가 바로 회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종결 처리해버린 거고 종결 처리할 때 전원위 위원들이나 이 담당 그 실무국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는데도 했죠. 묵살하고 이거를
종결 처리로 강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한 부패방지국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이 부패방지국장님이 계속 반발하고 저항하자 인사불이익 주고 네.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네. 국회에서 정승윤이 진짜 사악하다고 가장 저 인간 진짜 사악한 인간이라고 딱 판단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 나와가지고 그 김봉호 국장 사망한 거 네. 그거 이재명 당시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맞다. 그게 마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막 괴로워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맞아, 그러니까 뒤집어 씌웠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거든. 네. 야씨 너 뭐 근거 있어? 그러니까 유서를 자기가 봤대. 그래가지고 그 유서를 띄웠단 말이야. 화면에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유서가 무슨 유서였는지 알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였어요. 그래서 맞아. 사과하고 민주당 의원들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였었거든. 내가 그때 그걸 딱 보고 저 새끼는 진짜 사악한 놈이다 저거. 인간 아니다 진짜. 진짜 사악한 게 나쁜 놈이야, 그 진짜. 김국장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유족들이 몰랐던 거. 왜 근데 민주당 의원들 안 오냐. 유족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승윤이가 민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하고 유족한테 비밀로 하고 맞아. 그래서 나중에 유족들이 분통 터뜨리면서 우리 몰랐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사악해요. 사악한 놈이야. 정말 사악해. 근데 그 사악한 놈이 어디도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수사받아야 될 놈이 지금 교육감에 나오겠다고 끼떡대고 자빠진 겁니다. 심지어 두 번째야.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나온다는 걸 몰랐네.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 진짜. 그래서 부산 지역 언론 이렇게 보면은요. 부산 교육감 3파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도 쫙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언론이 진짜 일제히 사람이 아침 10시쯤에 그 테러가 있었거든요. 그쵸. 1월 2일 2024년에. 근데 한 2시간 이후부터 기사가 도배가 돼요. 저는 그때 우리가 저널리즘 띵 이런 거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정승윤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권한이 있었겠어요. 난 누구의 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다를 그렇지. 충실히 수행한 거로 보는데 그렇다면 누구 오다로 디오를 처리했으며 누구 오다로 그쵸. 테러 관련된 혹은 그 이야기를 헬기 이송 네. 관련된 걸 했을까? 다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유정권이죠. 아니, 타고 올라가야 돼요. 관저에서 정승윤이 윤석열 비공개 회동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공개 회동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윤석열만 만났을까? 윤석열 만났을 때 그랬겠지. 그럼요. 네. 없었어. 윤석열이 또 관저에서 만날 때 그냥 안 만나잖아. 한잔해. 승희야 한잔해. 그걸 또 누가 가져왔겠어? 어딨어? 네, 처음부터 김건희 만나러 갔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겠지. 김건희 사건이었으니까 심지어. 그렇지. 비올백 수수는. 김건희가 직접 챙겨줬을 확률이 높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테러 사건 그 김충식 어쩌고 떠들어대다가 쑥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게 수사가 안 됐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표 때 그 테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범이 있었다는 것까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수사하고 있죠. 재수사하고 그렇죠.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봉지욱 선수가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알고 있는 게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파면은 더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요. 놀라운 게 나올 거. 일단 놀라운 게 나올 수도 지금 있어요. 고성국하고의 접점은 보도까지 됐고 됐죠. 김충식과의 접점도 보도는 나왔어요. 그쵸. 왜냐면 메모에서 발견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 동네도 똑같죠, 양평에. 그렇죠. 그런 점들까지 나와서 이게 수사를 그때 했어야 돼 사실. 맞아요. 근데 그때 부산 경찰이 이거를 다 묻어버렸잖아요. 막 피 닦고. 물로 찢고 막 네. 이게 완전 증거인멸이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그때 저 기사 어제 뭐 방송 준비하느라 그때 기사 쫙 정리를 했거든요. 바로 그날 당일에 저녁에 민주당원이라고 기사가 나와요. 맞아. 쫙 퍼져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2020년에 국민의힘 탈당했다라는 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면 혐오의 정치로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마라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약간 극우 데일리안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날 사고 난 당일날 테러 난 당일날 뭐라고 하냐면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라고 그 테러범의 신분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사설 같은 게 나오더라고. 맞아.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재래식 언론 가운데 한 군데가 중앙일보가 중카무라가 보도했어요. 맞아요. 민주당 당원이었다. 그거는 거의 사건 발생 직후에 보도했어. 직후에 네. 분명히 기억나. 그때 우리 대한뉴스 우리가 하고 대한뉴스 있었어. 하다가 하고 있었어. 양카무라 형한테 막 뭐라 그랬지. 야 이 중카무라 뭐 하냐고 막. 그렇지. 그거를 당적부터 보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네. 나왔는데 긁힌 상처 민주당 당원. 맞아요. 이 두 개가 제일 먼저 나왔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커터칼이었.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런 취지로 근데 보도했었죠. 열상 1cm가 네. 키워드더라고요. 그리고 커터칼 얘기도 나왔고 목숨에 지장 없어. 우리가 최근에 이거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수사하고 이제 테러로 지정하면서 그나마 드러난 게 그 언론 보도가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 작성한 보고
서울에 있는 경찰청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 보고가 거기서부터 이미 그렇게 써 있어. 그렇죠. 흉기도 무슨 커터칼 조그마한 칼인 맞아. 것처럼 왜곡돼서 경찰 맞아, 보고인데. 맞아. 그리고 사건 경위도 이재명 대표가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좀 폭행을 당했다. 맞아. 이런 식으로 엄청 축소돼 있어요. 경찰 보고 문건에. 맞아. 거기서부터 기억납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기획돼 윗선의 있었다. 기획 같은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그래서 플랜 A와 B가 있었던 거야.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또 따로 계획을 해놨을 거고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는 좀 어설펐던 그렇죠. 것 같아. 예. 실패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젓가락이냐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 페이퍼나이프는 조선일보에서 하는 유튜브에서 맞아, 그런 기자 것도 둘이서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맞아.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테러로 오르는 주식 관련된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에는 문제없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죠. 대박이다, 진짜. 대단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는 무조건 다시 파고 들어야 된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입니다. 당시 부위원장이고요. 윤석열 정권 당시에 사실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심으로 이 정상화 추진 TF에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다시 2024년 1월인데 요거 헬기를 특혜성으로 이제 이송을 했다 병원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권익위에서 가담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입을 한 거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예.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말 누가 봐도 그 정말 날카로운 칼로 그것도 준비도 여러 번 한 그렇죠. 살상의 테러이고 살인 미수행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맞습니다.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부산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사이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판단했겠죠. 서울대병원 하는 게 더 낫겠다. 예.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견도 감안했다 그러고 그 과정은 저 테러범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 다음에 경찰이 갑자기 현장을 보존도 안 하고 갑자기 막 청소했었죠. 청소를 하고 예. 증거를 다 인멸하는 거. 그다음에 저 테러범이 혼자가 아닐 텐데 분명히 거기 사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충남 아산에 사는 사람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구랑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분명히 배우가 있을 텐데 동조자 범죄자 있을 텐데 이런 게 우리 온 국민이 초점 맞춰졌는데 느닷없이 뭐 한동훈이니 이 윤석열 표를 다 나서가지고 야 국민들은 그 용도 못하는 특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국민들도 뭐 산부인과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렇게 아주 급한 경우에 헬기를 제한적으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무수하잖아요. 뭐 중증 환자인 경우에 닥터헬기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냥 테러,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그다음에 이재명을 악마해갖고 결국은 그런 극우 세력이 그런 이상한 짓을 저지른 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비난이 두려웠던 나머지 프레임을 전환한 거죠. 맞아요. 예. 이재명 특혜다. 근데 국민권익위까지 동원해서 특혜 맞다라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건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저지른 국정농단 국정 파괴 못지않은 뭐 예를 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종점을 변경하려 했던 시도 못지않은 국가기관을 악용한 제2의 그러니까 그 제1차 테러가 김진성이라는 자에서 자행됐다면 2차가 아니고 2차 테러행위나 다름없죠. 한 예. 정치인을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죽이려다가 그게 또 실패했잖아요. 정치검찰 동원해 죽이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다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것처럼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죽이려고 실패하니까 명예로 죽이려고 사실상 2차 테러를 한 거다. 아, 2차 테러. 예. 정말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철저히 밝혀져요. 국가기관 악용하는 저는 이재명 정부도 그런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대통령도 당연합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국가 권력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고 예, 예. 잘하신 겁니다. 예. 사실 소장님이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건 예, 제가 개요를 그때 잘 분노가 막 그러셨죠. 솟습니다. 예. 사건 개요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당시도 그 사건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권익위의 발표가 저는 사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요. 예. 기억나시죠? 당시 상황이. 그럼요. 일단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에 사실 전 국민이 너무 큰 충격이었죠. 이제 그 상황도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그 퍽 소리까지 다 나는 그 과정들이 다 공개가 됐었고, 근데 이제 이 내용, 이 권익위에서 판단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 권익위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권익들을 증진시켜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직 자체가 정권의 나팔수처럼 행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온 국민이
한 사람이 목에 날카로운 칼이 들어와서 피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점. 예.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살살 시작이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문제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정부의 어떤 비위 의혹들이나 아니면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 검찰 시절부터 이제 김건희와 함께 작당 모의를 해서 만들어냈던 여러 국가기관들을 농락하고 또 검찰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 무언가 사익을 취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중에 이재명 당시 대표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닥터 헬기를 약간 규정에 어긋나게 쓰지 않았냐는 의심을 바탕으로 권익위에서 판단까지 그렇게 했다는 예. 점 자체가 예.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도 통탄스러웠지만 또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기도 예.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라고 할까요? 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라는 여론들이 좀 더 많이 쌓이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그 당시 해주신 덕분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권익위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뭐 좀 이따 디올백 사건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정권 초기에 김건희가 나중에 이제 뇌물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온몸에 뭐 1억 안팎의 초호화 사치품을 내걸고 또 뭐 민간인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에어포스 원에 회에 나간 거. 그때도 국민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도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이 막 생길 때인데 그때 저희들이 직접 신고를 했어요. 디올백 문제는 참여연대가 신고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몸에 초호화 장신구는 자기 거면 재산 신고 누락이고요. 남에게 빌렸으면 그 빌린 대가를 안 냈다면 그렇죠. 그것도 뇌물이거나 김영법이 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무단으로 받았으면 불법 뇌물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서희건설이라든지 무슨 시계 선물에 여러 가지가 다 통일교, 예. 뇌물로 사실 예.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심이 옳았던 거죠. 근데 그때 국민권익위에 제가 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배우자가 네. 절대 권력 최고 권력자 배우자가 저런 짓을 했으니 국민권익위가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개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사하는 신용이라 그럴지 않았는데 세월아 내오라길래 저희들이 전화를 했더니 뭐 권한이 없습니다. 증거를 저희들 보고 내달라는 거. 그랬어요. 제가 그 생생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이러냐고 저희들이 따졌던 기억도 나는데 예. 그것도 다 사실은 권익위가 나서서 조사했어야 된 내용이죠. 그러다 그런 짓을 하니까 결국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매장에서 그렇죠. 또 예. 명품 쇼핑하는데 예. 걸렸는데 호갱에 넘어갔다는 예.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온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그리고 아하. 그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 인정하지 않고 비호하는 세력이 가득하다는 게 오늘 계속 분노가 막 예.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민권익위에 그 뭐 신청을 했다, 조사를 의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권익위가 윤석열,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뭐 나팔수 노릇을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당시에 이제 그 뭐 논란이 됐었던 특혜, 뭐 헬기 특혜 논란은 당시에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병원 간의 공식적인 전원 합의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게 TF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이 대통령 과거를 세탁해준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겠죠. 이제 워낙 많은 아까 에어포스 원 얘기도 해주셨지만 뭐 헬기 닥터 헬기를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윤석열 당시에 무슨 군함에서 폭죽을 사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질 않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미 다 밝혀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적 자체를 논리적 반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논리적 반박을 굳이 해보자면 당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죠. 제1야당의 대표인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하던 와중에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된 걸로 보여지는 피습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했던 이 상황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단들도 반드시 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 부산대병원의 뭐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과정에서의 규정에도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뭐 의사가 담당의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었다 같은 정말 어떻게든 꼬투리라도 잡아서 이제 이걸 사적인 유용인 행동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당시 권익위의 모습들.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국민이 권익위라는 것을 신뢰하겠습니까? 다시 이제 이번 TF 활동을 통해서 잘 밝혀진 것이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다행이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단체로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내용들을 다시 짚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들었고 또 이 당시에 정승윤 부위원장 이 이제 윤석열 과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 때 이제 내통을 했다는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명품백 관련해서도 그렇죠. 지금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했고 어제 보니까 머리를 또 밀었더라고요. 머리 미는 건 그 동네 유행인가 봅니다. 머리 왜 밀었어요? 그냥 억울하다고 밀었대요. 이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결과가 억울하다고 뒤집히는 게 억울하다. 탄압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또 홍보로 활용을 하네요. 근데 당시 정치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최측근 맞아요. 저희들만 윤석열 정치검찰 앞제비 노릇 출신. 했던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일이고요. 반성은 못할 망정 지난 교육감 선거에도 나왔어요. 보궐선거 때도요. 근데 이제 민주 진보 중도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가 압승을 했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리턴 매치를 하는 건데 반성커녕 이제 더 나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삭발을 하더라고요. 교육감 후보가. 교육감 선거는 어쨌든 비정치 선거인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죠. 그 전에도 무슨 부산의 극우교회 세계로교회 등등하고 연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난 교육감 보궐선거 때도. 이번에는 본인이 또 이제 열세니까 내가 정치로 탄압받고 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건데 본인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디올백 처리 과정에서 고 김상년 국장님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아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 맞아요. 그다음에 부패. 국가청렴위원회, 그러니까 그전엔 반부패, 부패방지위원회 이렇게 세 개 조직이 합쳐져서 그 이제 김영란법도 만들고 대한민국을 청렴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과인데 그때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런 것을 요구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걸 주도했던 실무자고 반부패 국장까지 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대놓고 명품백을 받고 그 안에 앞에 보면 샤넬도 하니까 이것은 유죄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철저히 무시당하고 강압당하고 심지어는 왕따당하고 그걸 주도한 자가 정승윤인 것입니다. 그럼 정말 100배 사죄하고 피눈물로 그 고인에게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데 탄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김상국장이 마지막까지도 이게 무혐의 결과가 된 과정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유가족들도 우리 고 김상국장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건 정말 권익이나 국가 권력, 윤석열 정권에 의한 일종의 부당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이런 입장도 내신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김상국장님을 추모하는 집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유가족들 입장이 간접적으로 너무너무 억울하다, 도와달라는 입장을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성 못하면 항정 탄압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건 정말 여러분 선거를 떠나서 온 국민이 또 부산 시민에 나서서 반드시 규탄하고 심판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인물을 후보로 물론 이제 비정당 선거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상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제 범 국힘당 또는 범 윤석열 어게인 세력처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사뿐만이 아니라 수사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추가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승윤 부위원장을 만난 인물이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를 만났다라는 워딩이 있는데 그 사건 당사자가 사실 김건희잖아요. 네. 김건희까지 만났는가 요것도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승윤 부위원장이 있을 때 부위원장이 있을 때 이제 권익위가 했던 디올백 관련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뭐랄까요?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징계할 수가 없다라던가 아니면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뭐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승윤 부위원장이 김건희를 당시 직접 만났다는 내용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면 이런 내용들도 사실 온 국민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라고 지탄했던 이 과정도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지금 숱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당시 윤석열 일당에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본인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진실들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뭐 지금 계속 계속 내란 타령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극우 세력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국가기관 자체를 흔들고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하나 받지 않고 그 결과로서는 담당 국장님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문제로 이어진 내용들은 뭐 내란이고 말고를 떠나가지고요 반드시 얼만큼 시간이 지나도 규명이 돼야 되는 일이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 관련자들까지 전부 다요.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절대 잊지 않으셔야 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됐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는데 삭발했다고 하니까 사실 얼굴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 삭발한 자가 그 자가 범인입니다. 그 자 보면 안 돼요. 예. 이제 사진으로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진 나오네요. 이제 저는 부산 시민들께서 아마 정승윤의 과거를 모르고 있다가 도둑이 재발견해서 삭발까지 했네. 오히려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예. 오히려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예. 권익위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권익위 스스로 이제 바로잡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 생업에 우리가 종사하다 보면 그런 뉴스들 저희도 방송 준비하거나 이슈 취재하다 보니까 알지. 저도 어쩔 때는 이런 뉴스들 못 보고 넘어갈 때도 맞아요. 있거든요. 예. 막 뭐 2박 3일 어디 지방 출장 갔다 온다 보면 막 뉴스 못 볼 때도 있잖아요. 막 인터넷 뉴스 한번. 근데 부산 시민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 저런 좋습니다. 이상한 예. 행동을 하니까 일면 우리가 윤석열 내란에 맞서서 삭발을 했다. 예. 김건희 국정 파기에 맞서 삭발했다. 그런 정치가도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이든 우리 진보 세력. 그러면 박수를 받는데 저 누가 봐도 너무 어색하잖아요. 예. 오히려 정승윤 본인의 잘못을 널리 아니는 계기가 됐다. 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사건 윤석열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국정농단을 둘이 같이 기획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는요. 대통령 소속이 아니거나 소속이어도 절대적인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행정부의 부패, 행정부의 권한 남용, 그다음에 행정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조직이어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속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있으면 그 소속에 영향을 받을까 봐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령 대통령 소속이다 하더라도 그 직무의 특성상 부패를 감시하고 특히 제일 부패할 수 있는 데가 절대 권력이 있는 청와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독립성이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와대하고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뭐 수시로 만났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네요. 수시로 본인이 자백했네요. 예. 하면 맨날 윤석열이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이 사건 때 논의를 했다는데 윤석열뿐만 아니라 누군가 동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조사 그렇죠. 결과에. 예. 명백히 김건희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김건희가 옛날에 그 박생재 보낸 텔레그램 보면 왜 김혜경 사건 제대로 조사 안 하냐 그다음에 문재인 김정숙 영부인 사건 조사 안 하냐고 막 박생 지시하거나 개입한 정황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수진한테. 그렇죠. 너무 억울해요 하면서 빨리 무혐의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압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 반드시 국수본이 그러니까 지금 2차 특검에서 하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과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등 국정농단 말고요. 그 외에도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기행이나 악행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건 말끔히 청산해서 다시는 그러지 좋습니다. 못하게. 말끔히. 네, 어떤 국가 권력도 그런 짓은 못하게. 아, 저는 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부 부처다 하더라도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예. 경종으로 삼아야 된다. 좋습니다. 예.